우리 태국이 한국에 왜 기대하죠? 스스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모두들 조용해졌다. 강의실 한가운데에서 나는 태국의 자립과 자존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님의 질문은 단순했다.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이 마치 태국이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던 것이다. 몇몇 친구들은 내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약간 당황한 눈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차입니다. 방콕의 명문대학에 다니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24살 태국 청년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방콕의 고급 호텔 체인 라차 그룹을 운영하고 계시고 덕분에 저는 태국 상류층의 삶 속에서 모자름이 없이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호텔에서 관리 일손을 도우며 미래의 후계자로서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죠. 최근 들어 주변에서 한국 제품과 문화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진 친구들이 한국 연예인을 동경하며 한국 화장품, 전자기기를 선호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했죠.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태국이 한국에 굳이 뒤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지닌 자부심과는 다르게 태국은 점점 더 한국에 기대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한국 드라마가 또다시 화제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한국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태국 제품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날 밤 나는 혼자 화가 나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태국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가집시다. 한국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올린 글은 작은 화제를 모았고 다음 날엔 태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매운동에 대한 생각은 나 자신도 모르게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제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몇몇 친구들은 내가 너무 과격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태국을 위해서라면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나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친구 몇 명과 함께 캠퍼스 내에서 불매 운동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티커나 포스터를 붙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자. 한국 제품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 같은 문구를 적은 포스터는 점차 눈길을 끌었고 우리의 운동은 캠퍼스 내에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SNS 불매 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자존심을 위해 한국 제품을 쓰지 맙시다. 내 메시지는 금세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팔로워가 내 운동을 지지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시작된 작은 운동은 빠르게 대학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젊은 층이 SNS를 통해 불매 운동에 동참하면서 우리 운동의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라는 구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고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대신 태국의 자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기 시작했죠. 운동이 확산되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청년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점점 더 큰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와 운동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태국의 젊은 애국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고 내가 이 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들었죠.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나는 부모님께도 한국 관광객 예약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호텔에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고 부모님께서는 이들과의 비즈니스가 호텔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처음에 부모님은 내 의견을 반대하셨지만 내가 강하게 주장하자 결국 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하시는 듯했습니다. 호텔 예약 중 약 20% 이상이 한국 관광객이었고 그 비중이 줄어든다면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걱정을 무시한 채 운동을 계속 밀어붙였고 호텔 예약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욱 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불매 운동이 예상보다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제는 태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 사용을 멈추고 태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운동이 번져나갔고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한국 제품을 배치하지 않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나는 이 모든 변화가 나의 결단과 노력이 만든 결과라는 생각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꿔가고 있는 태국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곳곳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겨났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빠냐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차, 내가 시작한 운동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아? 이게 정말 태국을 위한 길일까?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빠냐는 내 생각을 존중해주던 친구였기에 그의 의문이 나에게는 충격이었죠. 나는 그에게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이니 잠시의 갈등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빠냐와의 대화를 통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 운동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운동이 커질수록 점차 정부와 언론에서도 우리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며 태국의 자주성을 지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에 나가 당당하게 내 의견을 피력할 기회도 생겼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운동이 태국 사회에 점차 미묘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수였던 불매 운동이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면서 캠퍼스에서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점차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애국심으로 여겨지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나의 결단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나는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에 이끌린 내가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이 나를 밀어주고 있었죠. 그렇기에 나는 더 강하게 내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불매 운동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나 역시 SNS에서 태국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지키자는 글을 하루가 멀다 하고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공감하고 격려하며 나를 태국의 청년 리더로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나차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태국의 독립성을 외치는 청년으로 평가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겨났고, 한국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상점들이 점차 고객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상공인들은 한국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거나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는 애국심과 자존심의 잣대로 재단되고 있는 듯했죠. 한 번은 강의가 끝난 뒤 내 친구 빠냐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라차, 내 운동에 대해 존중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들까지 비난하는 분위기가 좀 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정말 태국을 위한 길일까? 그가 말을 마치자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태국을 위해서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빠냐에게도 태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잠시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불안한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는 듯했습니다. 점차 불매 운동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나는 나의 결단에 한층 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확신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예약률이 예년보다 떨어지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관광객의 비중이 적지 않은 우리 호텔에서 한국인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 실질적인 타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차야, 내가 시작한 운동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안다. 너의 의도가 태국을 위한 일임도 믿고 있지. 하지만 우리 호텔의 한국 관광객이 끊기고 한국 투자자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세요, 아버지.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채워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아끼며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이 태국과의 경제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던 겁니다. 한국과의 FTA 협상이 전면 중단된다는 발표는 내게는 예상 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SNS에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승리의 글을 올렸고 팔로워들은 열렬히 나를 응원하며 지지를 표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이 결국 우리 태국의 자존심을 무시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없이도 잘 해낼 것입니다. 나의 글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했고 나는 승리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부심도 잠시뿐.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자본이 태국 경제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예약이 줄어들면서 방콕의 호텔과 관광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과 협력하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여러 기업들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가 심각해졌어.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우리 호텔 주가도 30% 이상 떨어졌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자존심에서 시작된 불매 운동 때문이라는 자각에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태국의 자주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잠시 힘든 시기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말이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불매운동에 대한 반응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이유로 불매, 운동의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글을 무시했지만 점점 나의 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난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팔로워들은 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불매운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라차, 너의 운동을 지지하고 싶지만 우리가 한국 제품을 아예 빼버리면 가게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지금 한국 제품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거든. 그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내가 간과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호텔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호텔의 재정 상황은 불안정해졌고 객실 예약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대책을 고민하셨고 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운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호텔 운영을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외제차,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예술품들까지 차례로 팔려나갔고 점점 호텔의 자금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랑하던 생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존심 하나에 매달리며 상황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나를 향해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운동이 태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내 자존심과 고집이 사람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태국 사회 전체에 타격이 미치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버린 이 운동이 가족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는 피곤해 지친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차, 우리가 진정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단다.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의 말씀이 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 자존심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은 나는 처음으로 내 결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키고자 했던 태국의 자존심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호텔 체인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경영난에 빠져 더 이상 지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 자산을 매각해보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셨지만 계속되는 투자 철회와 한국 관광객의 급감은 호텔을 유지하기에 너무도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호텔의 주요 지점 몇 군데를 매각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태국 상류층 자녀로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온 이 호텔이, 그리고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 키워오신 가족의 자산이 내 손으로 시작한 불매 운동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피곤에 찌든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차야, 내가 시작한 운동이 태국의 자존심을 위한 일이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해. 우리 호텔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을 다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동안 내 자존심에 빠져왔던 과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죠. 그저 아버지께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없이도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했고, 한국 관광객 없이도 다른 나라의 고객들로 호텔의 공실률을 채울 수 있다고 부모님께 주장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프로모션을 새롭게 기획하고 중국 명절에 맞춘 특별 할인 패키지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수요는 한국 관광객의 공백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호텔은 태국에서도 최고급 시설로 유명한 만큼 주로 저렴한 숙소를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에게는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일본 관광객 역시 짧은 체류와 낮은 소비 경향 때문에 호텔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 모든 결과를 지켜보면서 나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내 결단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텔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도 버티기 어려워지자 은행 대출을 고려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호텔은 자립 경영을 자부심으로 삼아왔지만 이제는 대출이 아니고서는 운영을 이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민 끝에 은행과의 대출을 승인하셨고, 우리 호텔의 자존심과 같았던 고급스러움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호텔을 지키기 위해 평생 모아둔 보석과 예술품들을 차례로 처분하시는 모습은 내게도 큰 충격이었죠.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이제는 가족과 호텔을 지키기 위해 내세울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자존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한편 SNS에서도 내가 시작한 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지하던 팔로워들이 이제는 오히려 운동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나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제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호텔업계와 관광업계 역시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글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게 실망의 목소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차,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어려워졌다. 너의 운동이 정말 태국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나를 향해 쏟아졌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며 운동을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메시지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존심에 매달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운동이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내 운동이 태국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믿음조차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차야, 이제는 호텔 본점을 포함한 주요 지점들을 매각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자존심이었던 호텔이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자존심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내 잘못된 판단과 자존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라차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이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구나. 부모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 나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시작한 불매 운동이 불러온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져 있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을 했고 한국 제품을 배척하는 것이 곧 태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내 자존심 하나로 인해 무너져버린 가족의 자산과 호텔, 그리고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불매 운동은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결국 내 자존심을 내세운 무모한 선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태국, 사회 전체가 내 결정을 통해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이 아닌 진심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구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과 호텔은 물론이고 태국 경제까지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한국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SNS에 올렸던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 글들을 올릴 때는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된 자존심과 오만함의 결과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글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진심과 반성을 전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호텔을 되살리는 길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존심이란 타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잘못을 뒤로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한 끝에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불매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한국에 기대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주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진정한 자립이란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속에서 상생을 모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호텔과 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에는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판단으로 인해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빠지면서 호텔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의 자본이 우리 호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를 이제서야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모하게도 자존심에 사로잡혀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제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과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나는 한 줄 한 줄이 내 마음을 고백하는 듯해 손끝이 떨렸습니다. 과거에는 태국의 자존심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을 거부하는 말을 SNS에 당당히 올렸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호텔과 가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기업에서 긍정적인 답신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호텔과 협력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었고 그들은 우리 호텔에 다시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에서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과 만나게 되자
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지원이 우리 호텔의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호텔이 다시 자리를 잡고 양국의 협력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나사 씨, 과거의 일에 대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타나사 씨가 변화하고 태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셨다는 점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기에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호텔로 돌아와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한국 고객들을 위한 특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에게도 한국 고객들을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짐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따뜻한 환영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 고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SNS에 올렸던 자존심과 자주성을 강조하던 글들과는 달리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고마움과 진정성을 표현하는 글들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내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진정한 자존심이란 외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 후 마침내 한국 기업의 재투자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자본이 다시 유입되면서 우리 호텔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가족의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고 나 역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호텔에는 다시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텔 로비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리고 결국 진심을 전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뼈아프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정한 성장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밀어내고 홀로 서려 했던 과거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자립과 발전이란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SNS에서도 나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의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나의 진정 어린 변화와 반성에 대해 응원을 보내주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지지를 받으며 태국과 한국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자존심이란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력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호텔이 이제는 다시금 태국과 한국의 상생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호텔 로비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차는 처음에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했지만 진정한 자립과 자존심이란 타국과의 상생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도 자존심과 진정한 상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